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윈도우 펑션에 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윈도우 펑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윈도우 펑션의 그래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펑션에서는 윈도우 정의를 통해서 이 윈도우 펑션에서 참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윈도우 펑션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골디락스는 윈도우 펑션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펑션의 개념인데요. 이 윈도우 펑션이 무엇이냐? 윈도우 펑션은 현재 로우와 연관된 로우들을 집합으로 구성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현재 로우와 연관된 로우의 집합을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오버절 구문을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대상을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을 윈도우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펑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이름을 갖습니다. 이 레코드 그룹을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어널리틱 펑션은 각 레코드 그룹에 대한 결과를 각각을 반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윈도우 펑션의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어떤 사원이 속한 부서별 월급 평균 구하는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셀렉트 구문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임플로이 아이디, 그리고 셀러리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때 해당 임플로이와 관련된 부서별 평균 연봉값이 얼마냐라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에버리지 셀러리 오버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파티션마다 이 셀러리의 평균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6개의 레코드가 있고 6개의 레코드에 대한 셀러리가 있을 때 결과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6개의 레코드는 원본 레코드는 이와 같이 디파트먼트가 아이디가 20인 거, 30인 거, 50인 거 각각 레코드가 한 건, 두 건, 세 건으로 나누어서 디파트 아이디별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누어진 파티션의 레코드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각 레코드들의 결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는 20 파티션에 레코드가 하나만 있어서 이 셀러리 값이 평균값 그대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파티션은 12,000원과 8,000원에 대한 값이 있어서 평균인 만인 셀러리 값이 이 두 레코드의 결과값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싱글로우 어그리게이션은 기존에 많이 보셨던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렉트하고 에버리지 이렇게 쓰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싱글로우 어그리게이션과 윈도우 펑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싱글로우 어그리게이션과 윈도우 펑션은 우선 구문상으로는 그 싱글로우 어그리게이션에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들을 이 윈도우 펑션에서 지원을 하는데, 윈도우 펑션은 뒤에 윈도우를 정의할 수 있는 오버절을 사용합니다. 그럼 싱글로우 어그리게이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풋이 n개가 있을 때 아웃풋은 한 개만 반환하는, 즉 싱글로우를 리턴하는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윈도우 펑션은 n개의 인풋에 대해서 n개의 아웃풋을 내보내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셀러리의 결과를 보면 값은 둘 다 8,600으로 동일하지만 결과 건수가 인풋 건수에 의존해서 나오는 윈도우 펑션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펑션 구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어그리게이션과 윈도우 펑션은 이 오버절로 인해서 구분이 됩니다. 이 오버절은 이렇게 괄호까지 포함하는 구문인데요. 오버 다음에는 반드시 괄호를 명시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이 오버절에 있는 형태는 이 윈도우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윈도우 네임을 정의한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명시를 해도 되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생략 가능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윈도우 스페시피케이션은 크게 윈도우 파티션, 윈도우 오더, 윈도우 프레임 클로즈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절 안에 파티션 바이 또는 오더 바이, 그리고 이제 윈도우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지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리 정의된 윈도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버절 안에 W1이라는 윈도우 구문을 통해서 미리 정의된 W1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페시피케이션을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프레임에 대한 구분으로 보면 이들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파티션은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그다음 나눠진 구역에서 오더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로우와 관련된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하는 구문입니다. 먼저 윈도우 파티션 클로즈는 원본 네코드들을 파티션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파티션 나눌 정보를 생략할 시에는 모든 네코드가 하나의 파티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문은 파티션 바이 다음에 컬럼 레퍼런스 리스트를 쓸 수 있는데요. 이 컬럼 레퍼런스 리스트는 익스프레션들의 콤마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파티션 바이 C1, 파티션 바이 C1, C2 플러스 1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익스프레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윈도우 펑션 같은 경우는 시퀀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파티션 바이의 역할은 이 집계의 대상의 범위를 이제 구역화해주는 역할인데요. 여기서 예를 든 랭크 함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랭크 함수는 이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가 있을 때 이 정렬된 순서에 따라 순서값을 가지는 순서값을 결과값으로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더 바이가 생략돼서 이 오더링 할 수 있는 키 값이 모두 동일한 상태라 랭크 값은 모두 현재 동일한 형태의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했을 때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10, 20, 30, 40이라는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 랭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이 값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요. 이 값은 이제 오더바이와 연계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오더 클로즈는 윈도우 파티션 내에 있는 레코드들을 정렬하는 구문입니다.
order by 이후에 sort specification 리스트를 쓸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sort specification은 sort key 그리고 오더링,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 그리고 널즈 오더, 널즈 퍼스트와 널즈 라스트를 명시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오더 바이 C1 또는 오더 바이 C1의 어센딩 그리고 C1, C2 플러스 1의 디센딩의 널즈 라스트. 네, 이 어센딩, 디센딩, 그러니까 오더링과 널즈 오더링에 대한 순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오더 바이 셀러리를 통해서 랭크 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파티션 바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하나의 파티션이 되겠고요. 하나의 파티션 내에서 셀러리 값으로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이 정렬된 수행 값에 따라서 그 랭크를 매게, 즉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레코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파티션 바이와 함께 살펴보시면 파티션 바이를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하고 오더 바이를 셀러리로 했을 때 첫 번째 파티션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인 레코드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이는 셀러리로 정렬을 했을 때 하나의 레코드만 있었고 첫 번째 레코드는 랭크 값 1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셀러리로 정렬을 하고 그 셀러리 값에 따라서 랭크 값을 매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가 윈도우 펑션의 대상과 결과를 내는데 영향을 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프레임 클로즈인데요. 윈도우 프레임 클로즈는 현재 로우와 관련된 레코드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레임 클로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임 유닛,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의 익스텐트, 마지막으로는 프레임의 익스클루전입니다. 유닛은 이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 어떤 단위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건 자세한 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 익스텐트는 이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어떤 로우와 어떤 시작 범위와 어떤 끝 범위를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클루전은 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내가 제외시키고자 하는 목록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유닛은 로우라고 표시를 하고 윈도우 프레임 익스텐트는 언바운디드 프리시딩 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룹스하고 between current row and unbounded following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레인지 같은 경우도 레인지 between 1 preceding 1 following 그리고 excluding ties 해서 exclusion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윈도우 프레임 유닛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즈, 그룹스, 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로우즈는 현재 로우를 기반으로 몇 개 앞서서 있는 로부터 몇 개 뒤에 있는 로까지를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룹스는 윈도우 오더바이 클로즈에 명시된 키값을 기준으로 그 키값이 같은 레코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몇 개의 그룹 이전 그룹을 볼 것인가 몇 개 이후 그룹을 볼 것인가 해서 이 범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지는 현재 오더바이에 사용된 그 키값을 기준으로 해당 값 레인지에서 제공한 그 값 이전 값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명시한 옵셋 이전 값 현재 값에서 뺀 이전 값 또는
더한 이후 값의 범위를 정해서 그 대상을 정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범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이제 프레임 익스텐트 구문인데요. 프레임 익스텐트 구문은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구문과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하는 구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구문은 이 엔드 위치가 지금 마지막 위치가 이제 생략이 되게 되는데요. 그 생략 위치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바운드를 정의할 수 있는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현재 레코드를 기준으로 커런트 레코드를 기준으로 여기 부분이 커런트 로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리시딩과 팔로잉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프리시딩은 이 현재 값 이전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팔로잉은 현재 값 이후 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양 끝부분 경계값을 이제 언바운디드 된 프리시딩과 언바운디드 된 팔로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시딩은 이제 이렇게 n개만큼 떨어진 프리시딩을 지정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n개만큼 후에 오는 팔로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일부분을 이제 지정하는데 이 프레임 바운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타트를 지정할 수 있는 프레임 바운드는 총 3가지가 있고 언바운디드 프리싱 그리고 엠프리시딩 그리고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는 현재 생략돼서 이 부분이 커런트까지만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2가지를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시작과 끝의 위치가 서로 순서상으로 역전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윈도우 프레임 익스클루전이 있는데요. 윈도우 프레임 익스클루전은 지금 현재 위치 값을 기준으로 여기 현재 위치 값이 만약에 1이라는 값이다. 그런데 1이 이렇게 있고 2가 있고 0이 있고 이렇게 5개의 밸류가 있다고 할 때 이 프레임 익스클루전에서 커런트 로우를 명시한다면 이 커런트 로우와 관련된 윈도우에서 현재 레코드를 제외하고 연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exclude 그룹은 현재 로우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키값을 가지는 레코드들 이 3가지를 윈도우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타이즈는 이 그룹에서 현재 로우 값을 뺀 나머지 요 둘을 윈도우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clude no others는 이 exclude 구문을 생략한 것과 같이 제외할 레코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을 그래서 간단한 먼저 규칙부터 보시면 스타트 바운드를 기술하지 않았을 때는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이라는 값을 스타트 바운드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바운드를 기술하지 않았을 때는 엔드 바운드는 커런트 로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 바운드에는 이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이 올 수 없고요. 스타트 바운드에는 언바운디드 팔로잉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 바운드와 스타트 바운드는 역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우 단위 또는 그룹 단위에서는 이 n 프리시딩 또는 n 팔로잉을 표시할 때 이 옵셋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옵셋 값은 0부터 가능하고 정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음수로 만약에 사용을 했을 경우 이 신텍스 상에서 음수 에러를 낼 수도 있고 또는 그 익스프레션이 뭐 컬럼이나 바인드 같은 경우라면 실제 값을 보고 이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에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살펴본 이렇게 이 세 가지 예제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예제를 이제 이 로즈, 그룹스, 레인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우즈에 관련된 건데요. 커런트 로우가 지금 현재 2라는 값을 가졌을 때 1 프리시딩은 어디까지냐? 그럼 바로 이전 레코드에 위치한 1.5 값이 이제 1 프리시딩이 됩니다. 그리고 1 팔로잉은 바로 다음에 오는 이 2라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은 현재 이 커런트 로우랑 연관된 파티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로우가 언바운디드 프리시딩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언바운디드 팔로잉은 마지막에 위치를 의미하고요. 그룹스에서는 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 로우가 2라고 했을 때 2와 그 네 번째 레코드인 이 둘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 프리시딩이라고 하면 바로 이전의 그룹을 의미해서 1.5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 팔로잉이라면 바로 다음 레코드가 아닌 이 다음 그룹의 레코드인 3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언바운디드 프리시딩과 언바운디드 팔로잉은 로우즈와 동일합니다. 레인지는 현재 값을 기준으로 이 값에서 n 프리시딩이라면 그 값을 뺀 부분까지, 즉 현재 값이 2여서 0.5 프리시딩이라는 것을 했을 때 1.5부터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팔로잉이라고 했을 때는 2에다가 1을 더한 값인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팔로잉의 위치가 됩니다. 익스클루드에 대해서는 현재 값을 기준으로 현재 값의 이 그룹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값을 가지는 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룹을 제외하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레코드를 윈도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커런트를 제외하라고 하면 해당 레코드 하나만 제외를 하는 것이고 타이즈를 제외하라고 하면 그룹 내에서 커런트를 뺀 나머지 요 레코드 하나만을 제외하도록 하는 구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Q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윈도우 정의 구문인데요. 이 윈도우 펑션에서 윈도우라는 키워드를
키워드로 시작하는 구문을 사용해서 미리 정의된 윈도우를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 그리고 윈도우 디피니션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때 윈도우 이름과 as 그리고 윈도우 스페시피케이션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 별칭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1이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윈도우 펑션에서는 W1을 파티션 바이 구문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윈도우인 W2를 정의했는데요. 이 W2는 W1과 그 오더 바이 구문을 조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1은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구문으로 치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구문은 오더 바이 셀러리 해서 윈도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그래머를 도식화한 건데요. 윈도우 클로저는 윈도우 디피니션 리스트, 콤마 리스트로 구성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윈도우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 네임, as 그리고 윈도우 스펙 또는 W1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정의해 있으면 W2를 정의할 때 그 W1과 나머지 구문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윈도우 클로즈는 그 윈도우 스펙 부분을 정의하는 거라서 윈도우 펑션을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디피니션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윈도우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윈도우들은 서로 이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윈도우에 정보를 더해서 새로운 윈도우 스펙을 정의할 수 있는데 윈도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앞서 정의한 내용을 다 재정의하거나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네임은 이 윈도우 기술 순서에 따라 앞서 정의된 윈도우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윈도우 펑션의 종류인데요. 여기는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펑션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윈도우 펑션은 오버절이 붙은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흔히들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 오버절의 형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펑션 다음에 오버가 나오는 형태가 있고 펑션 다음에 위드인 그룹하고 오버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다음에 keep 오버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는 뭐 다른 DB들은 뭐 특별히 이 문법에 따른 분류를 지원하진 않고 있고요. 이 지원하는 벤더마다 지원하는 함수의 형태나 이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오라클을 최대한 많이 서포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절을 사용하는 펑션들은 앞서 살펴본 펑션들처럼 이렇게 펑션, 오버, 그리고 스펙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는 이제 그 순서를 매기는 윈도우 펑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그리게이션 펑션들, 그리고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특정 위치에 있는 레코드의 값을 참조하는 윈도우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값이 이 윈도우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분포를 가지는지, 그래서 중간 값인지 또는 어떤 분포 값을 가지는지 0부터 1까지 이제 비례로 나타내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위드인 그룹으로 나온 이 오버절인데요. 위드인 그룹으로 나온 오버절은 여기 보시면 오더 바이 구문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오버절에서는 이 오더 바이 클로저를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오더 바이로 정해진 이 그룹 내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들입니다. 이에 대한 히스토리는 그룹 바이에서 윈도우 펑션을 비슷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역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스트 어그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 하나만 네, 좀 할게요. 아까 그 위딘 그룹 같은 게 오라클 구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DB 표준에는 없는 건가요? 네, 표준에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킥 구문이 있는데요. 킥 구문은 이 어그리게이션이 있고 그 킵과 오버절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오버절은 파티션 바이만 역시 명시를 할 수 있고요. 킥 구문에는 오더 바이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오더 바이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오더 바이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댄스 랭크 값 또는 가장 마지막에 댄스 랭크 값 하나의 한 랭크 값을 가지는 레코드들만 보존하고 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랭크 값이 동일한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키핑 구문을 지원하는 어그리게이션은 이제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부터 스탠다드 DB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디락스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펑션의 플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윈도우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에 키가 명시되어 있어서 소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에 키가 명시되지 않아서 소트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팅을 이용한 윈도우 펑션인 윈도우 소트는 이 파티션 바이에 나열된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에 나열된 키들을 묶어서 윈도우 소트 키를 구성을 합니다. 네, 윈도우 소트 키를 구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소팅을 수행하고 윈도우 펑션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보시면 여기 카운트 i1인데 오버절에 오더 바이 i1을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파티션 바이는 생략이 됐고요. 오더 바이만 사용됐기 때문에 윈도우 소트 키는 i1을 가지고 소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랜상으로 보시면 윈도우 노드에 윈도우 소트가 생겼고 T1의 i1이라는 것으로 정렬을 해서 카운트 연산을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 소트 키는 여러 개의 윈도우 함수가 있을 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윈도우 소트 키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윈도우 소트 키가 구성되는 윈도우 펑션이라면 하나의 소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키 개수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윈도우 소트 키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 함수는 파티션 바이 i1 그리고 오더 바이 i2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윈도우 소트 키는 i1과 i2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함수는 오버절에 오더 바이 i1, i2로 구성이 되는데요. 파티션 바이가 생략됐기 때문에 윈도우 소트 키는 i1과 i2가 됩니다. 이 경우 이 윈도우 소트 키는 이 순서까지도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소트 키는 i1, i2라는 것으로 하나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둘 다 동일한 순서의 동일한 i1, i2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하나의 윈도우 소트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소팅 과정을 거쳐서 두 함수를 모두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키 컬럼 개수가 다른데 동일한 윈도우 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함수는 i1만 가지고 윈도우 소트 키를 구성을 했고, 두 번째 함수는 i1과 i2로 윈도우 소트 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i1이라는 윈도우 소트 키를 공유를 한다면은 공유를 해서 하나의 윈도우 소트를 만들고 이 두 함수를 한 번의 정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소트 키가 분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 이 첫 번째 함수는 i2라는 윈도우 소트 키를 갖고 두 번째 함수는 i1과 i2라는 윈도우 소트 키를 가졌을 때 이 첫 번째 오는 키 값이 서로 달라서 하나의 정렬로 윈도우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윈도우 소트 키가 i1, i2인 것과 윈도우